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표도 없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늘 꿰뚫어 보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가 자, 핵 군축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but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But there has been no testing. 북한이 이번에 영변 핵단지를 폐기해버렸다 하면 이걸 비핵화의 일환으로 보겠느냐, 핵 군축의 일환으로 보겠느냐. 이 문제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영변 핵설, 이것은 비핵화의 일환이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죠. 자, 허만섭 차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비핵화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영호 전 공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번 회담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그냥 군비 통제 또는 군축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꼬집었죠.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제공하고요.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의 제재 해제를 아마 줄지 모른다. 아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미래의 핵에 대한 불능화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 내지 군축에 불과하다. 네. 그런데 이런 핵 동결 내지 군축에 대한 대가로 제재 해제를 갖다 미국이 지금 해주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북한 핵이 고착화되면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박사님, 이 태영호 전 공사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핵실험과 함께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NPT도 복귀를 해야 되고 이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도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쉽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북한은 사회주의에 대한 압살이다 이러면서 일방적인 거로 평가하는데 NPT나 이제 지적하신 NPT나 IAEA 복귀하면 결국 국제적인 아주 그 광범위한 제재 틀 속에서 북한이 상당히 코너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북한이 1985년에 가입했다가 1993년에 한번 탈퇴하고 또 2003년에 또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복귀하는 것은 결국 완전히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체제가 안정될 때 들어오지 그 전에는 절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영호 공사가 이제 북한이 NPT하고 IAEA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현재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고 미국과 가는 회담 자체가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이라면 가입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핵 보유국인데 뭐 하려고 NPT를 가입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벌써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 안 할 겁니다. 자, 북한은 일단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적으로 해달라라고 이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주장을 해왔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 첫째로 정치 군사적으로는 정전선언을 이제 달라고 할 거고 다른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서 개성하고 이제 금강산 재개 문제와 같은 이건 김정은의 초점은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므로써 러시아와 중국이란 뒷문을 더 크게 열자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전 공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것을 요구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행동을 좀 강조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에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태영호 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 스탠스를 완전히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태영호 전공사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성과 금광산을 언제 열 것이냐. 네. 여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가 완료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영변 정도의 어떤 비핵화 정도는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응하는 대가로 개성이나 금강산을 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변 불능화에 이제 한번 착수해보자, 그 불능화에 한번 착수해보자 하는 바로 이 개시 시점에 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이제 제재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하.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변 불능화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은 트럼프 임기 내에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네. 결국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제재 해제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뒷문이 이제 중국 쪽 뒷문이 훨씬 더 열리게 되고 이러면 아하. 이제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아주 지적을 잘했어요. 네. 개성공단을 자꾸 제기하자는 전략 자체가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투자하게 만들어서 아하.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네. 이게 북한 전략이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아마도 굉장히 신중할 것 같고 네.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마 개성공단을 열기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핵 군축이 아니라 비핵화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특보도, 죄송합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먼저 핵 폐기하라. 그러면 보상해주마. 먼저 핵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보상해줄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입장은 우리도 쏘갔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원하는 게 첫째는 정치적 보장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군사적 보장도 원할 거예요. 북한이 제일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아서 계속 트위트해드리고 있는 게 국제 투자가 북한에 많이 가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만드는 것. 뭐 원하는 대로 비핵화만 추진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당연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진정성이죠.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태영호 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이미 북한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핵시설 신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공식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입장을 이미 수용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2차 미국 정상회담 전까지도 핵시설 신고 문제를 이제 북한과 타협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포기 안 했다라면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 체제 자체는 핵 포기가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안 박사님, 지금 태공사의 말은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보상, 자, 어떤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 네. 대신 대한민국이 좀 줘라. 아하. 이런 식으로 아마 틀이 짜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적어도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2년 후 트럼프의 재선에 맞춰서 그전에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허약 체질을 좀 강하게 완성하면 그때 우리도 단계적으로 내려놓겠다. 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네. 데서 이제 어떤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비핵화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김정은 위원장,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 베트남까지요,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놀랍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려면 육로를 이용하면 이틀 가까이 걸리는 긴 여정이에요. 왜 하필 육로를 택했을까요? 제가 볼 땐 이제 아직 완전 결정한 건 그렇죠. 아니죠. 그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이 갈 때 64년에 그렇게 갔으니까 합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땐 절대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고 왜죠? 참매 이러면 4시간으로 가는데 네. 이틀 반을 열차로 타고 간다. 김정은 위원장 성격으로 볼 때나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선 김에 네. 뭐 이렇게 이틀이나 기차를 타고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낮아 보이는데 이제 과거에 그 김일성도 그렇지만 네. 그 등소평도 남승 강화 그러면서 그 남쪽의 지방을 순찰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김 전 위원장도 자기 자신이 중국의 남쪽 지방을 보면서 네. 내가 개혁 개방의 의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려 그러면 네. 일단 그 광저우까지는 이제 열차를 타고 가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는 그때 기차 노폭이 다르답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승용차로 가고 갈아타고.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네. 지난번에 김창선이 광저우까지 가서 거기 그 일 좀 둘러본 다음에 그렇죠. 또 베트남 국경도 좀 둘러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열차를 타고 간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네. 갈 때는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비행기도 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특히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 이벤트를 선전에 극대화시키면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뭔가 좀 선전을 위한 그런 이벤트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만약에 비행기로 4시간인데요. 기차로 가면은 뭐 이틀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틀 내내 전 세계 뉴스를 갖다 그렇죠. 자기한테 이제 그 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어떤 쇼적인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거래가 오갈지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